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 전매련입니다. 오늘은 현장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방울 세세라도 찍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니까 공급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삼 또 이제서 와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무한대로 찍어나겠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재미련이 항상 청약해라, 아파트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금 여력이 좀 안 되신 분들은 빌라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뭐 빌라도 거래가 많이 되고 빌라에도 또 눈을 많이 돌린다고 하니까 이런 사정을 여러분들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 재미련도 힘들고 여러분도 많이 힘들 건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한번 하자고요. 그리고 우선에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 것인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정의를 좀 알고 말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다가구가 뭐고 그 다음에 다세대가 뭔지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즉 100평이죠. 100평 이하, 그다음에 층수는 3계층 이하를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1계층, 그 다음에 2계층을 생각하시는데 3계층 이하가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즉 200평이죠. 200평 이하,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즉 보면은 넓은 집에 주인은 한 사람인데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걸 다가구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러면 다세대는 뭐냐?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4계층 이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제 다가구하고 다세대 차이는 다세대는 4계층인데 다가구는 3계층이죠. 또 여기서 또 틀린 점이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또 주인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호 주인 따로 있고 202호 주인 따로 있고 301호 주인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다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세대, 다가구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두고 말씀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다가구 다세대가 뭐냐 이거면은 주인 한 사람이냐 주인이 여러 사람이냐 이렇게 기억하면은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연립주택, 이거는 주택 사용 층수 4계층 이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보다 더 넓다는 뜻이죠. 다세대는 660 이하, 연립은 660 초과.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뭐냐? 아파트는 면적하고는 이제 상관없어요. 근데 주택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계층 이상을 뜻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원래 주택법에 보면은 5계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지은 것은 가끔 보면은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5계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항상 설치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법에 따르면은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게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인기도 좋고 아파트 신드롬 뭐 엄청 많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좀 사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매수를 잘하면은 나중에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인기도 좋고 그다음에 같은 면적이라도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살까 지역 그다음에 단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오늘 이걸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우선 첫 번째 조건 뭐냐면 해도 강남권이죠. 강남권 하면은 강남 서초 송파를 뜻하는데 근데 뭐 강남권은 너무 진입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가까운 곳, 강남하고 교통 좋은 곳 이런 곳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아주 멀리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로 강남권이 힘드니까 강남하고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다음에 강남권이라든지 강남권 근처로 이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이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꼭 아파트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은 왜 좋으냐 그러면은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출퇴근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이런 것도 인기가 좋고 역세권 같으면은 또 출퇴근이 좋아서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기가 좋죠. 그래서 역세권에 투자하면은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겨야 될 게 역세권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축 아파트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을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최신의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다 신축 아파트를 찾는 거고 신축 아파트 또 공급이 너무 없어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는 왜 좋으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조합,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미래에 대한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300 이하인 아파트 가구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1000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1000세대가 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냐 아니냐 이런 구별도 있지만은 그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이 또 틀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1000세대가 안 되면은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가격 차이가 또 틀려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1000세대에도 조금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준공된 지 15년에서 30년 여기 아파트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5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재건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도밥도 아니란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 상승해서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확실하게 구입하느냐 안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는 조금 어중간하지만은 재미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예 저는 그냥 돈을 좀 더 주거나 안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낡아도 재건축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 재미련이 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럼 내가 돈이 어딨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금 여력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매수하시면 되고요. 아파트를 매수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빌라라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빌라 위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뭐 분양을 기다려도 좋겠지만은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하나라도 빨리 주택 구입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답답하면은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날이 새도록 찍어내겠다.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서울에는 주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에는 아직도 40%가 내 집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조정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구입해서 5년, 10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는 걸 재미래는 항상 추천합니다.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모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꼭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격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조정받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택을 사서 단순히 몇 년 팔고 몇 년 살고 다시 또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오랫동안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하루라도 매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련이 어떤 아파트를 살는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파트 매수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항상 웃고 다니자고요. 다들 힘들 하시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웃어보자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